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연휴가 끝났죠. 근데 지금 미증시를 보니까 뭐 급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늦었지만 잠깐은 얘기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주차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위기가 좀 발생했죠. 전 세계 시장이. 단기 하락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은 드렸습니다. 공매도가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뒤에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공매도에 우리가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 떨어지느냐 아니냐 싸움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뭐랄까. 일단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손해를 보든 수익을 보든 하는 겁니다. 일단 뭐 이슈부터 얘기하시죠. 네,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징어 게임을 봤습니다. 연휴 동안 오징어 게임을 좀 봤어요. 아웃팬이잖아요. 그래서 연휴 동안 볼 수 있더라고요. 어, 약간의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뒤로 건너뛰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요. 보신 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제가 봤으면 진짜 끝물이거든요. 저는 드라마를 정말 안 봅니다. 예. 주인공인 이정재는 착한 사람인가요? 예. 저도 이제 본 다음에 좀 댓글도 찾아보고 같이 본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고 했는데 이정재는 착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그래도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예. 미증시 지금 박살나고 있네요. 예. 이번 주는 좀 다이나믹할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변동성 지수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도 쇼 트레이딩이 많다는 거겠죠. 하락을 좀 점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거기다 나스닥은 거의 뭐 3%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채 수익률 상승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한다. 약간 이런 거죠. 국채 수익률을 들여다보면.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국채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술주 위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로직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걔들은 대출을 많이 일으키는 업종이니까요.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두 영상에서 이번 주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또 그대로 말씀드려봐야 제 타이기 때문에 이 두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악재오제를 정리했었습니다. 지금 헝다 파산이 눈앞에 좀 큰 이슈로 다가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슈는 정말 단순하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이거는 그냥 정확하게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단기 이슈로 끝날 거다. 이게 터지든 말든입니다. 터지든 말든 단기 이슈로 끝날 거다. 헝다가 터진다고 해서 전 세계가 막 깔아앉고 이럴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랑말랑한 증시 주변 자금과 양적 완화의 상황이 아닙니다. 미 디폴트 사태는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가 발생하면 그때는 단기 트레이딩 또는 단기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전 정의를 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는 뭐 어찌됐든 인플레이션 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게 나쁜 게 아니란 거예요. 뭐 골디락스였죠, 최근까지는. 근데 인플레이션이 오면 뭐 경기가 상승하나 보다 이런 인플레이션으로 보여지지, 이게 막 경기가 폭망하고 있는데 오는 인플레이션 아니란 겁니다. 겁을 집어먹을 필요가 없다. 테이퍼링 이슈. 이것도 당연히 오는 거죠. 달이 지면 해가 뜨는 겁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 우려, 이것도 똑같죠. 계속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이때까지 금리를 인상 안 시킨 것만으로도 이상한 겁니다. 금리가 인상한다고 해서 뭐 특별할 건 없다는 거죠. 중국 정전도 뭐 곧 전기 돌아오겠죠. 사활을 걸고 다 어떻게든 해보라고 했잖아요. 원달러 환율 상승은 뭐 이제 요 악재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 외에 뭐 나머지 이슈들은 넘어가고요. 호재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백신 접종률 상승하면 이제 코로나 악재는 완전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의 악재가 해소되면 호재로 바뀌는 겁니다. 약간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예산안 지금 현재 또 얘기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그널이 발생할 때까지는 그냥 대기 예정입니다. 아직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투심이 개판이죠. 지금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뭐 가상 자산 시장만 상승하고 있죠. 얘는 근데 갑자기 왜 상승하지? 그건 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시죠. 뭐 어차피 보유자들은 좋은 영역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드릴 게, 미래에셋에서 진행하는 2회차 공모전에 제출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상. 그래서 1회, 2회 연속으로 우수상을 좀 받았어요. 1회 때는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게 없다, 사기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었고요. 2회 때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어떤 걸 보고 투자해야 하냐,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비공개 영상으로 했어요. 어차피 공모전 제출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어차피 공모전 결과 나오면 거기서 공개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드리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볼까요? 뉴스를 볼게요, 그럼. 자, 외신입니다. 스탁 달러 is. 자, 달러가 좀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성장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진짜 단기 이슈입니다. 이거 한 2개월 지나면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차이나 에버그란데 헝다 얘기하고 있죠. 얘들이 지금 프로퍼티를 팔고 있답니다. 자산을 팔고 있대요. 절반 정도 팔고 있답니다. 지분을 팔고 있다고 하죠. 주요 지분을 팔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빚을 갚으려고 파는 거겠죠. 팔다 안 되면 파산하겠죠. 그 빅딜이 아니라고 봅니다. 월스트리트이 슬램하고 있다. 빅테크 중심으로 슬램 그냥 내던져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트레저리 일드가 상승하고 있어서 성장주,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길게 갈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뭐 금리 올리면 성장주들이 다 망하냐?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투자한 걸 이제 수익을 회수하겠죠. 거기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럼 그냥 얘들의 수익에는 별반 타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지불할 비용만 올라간다는 겁니다. 결국엔 이게 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럼 쟤들의 등에 타서 우리도 어떻게든 해지를 해야겠죠. 오펙 플러스가 그 급진적으로 생산량을 올리진 않겠다라는 뉴스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되게 웃기죠.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점진적으로 그래주얼이라고 하잖아요. 점진적으로 올리지 급하게 올리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또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애들이 그 민주당 쪽에서 이제 스펜딩 빌, 이제 지불 빌이죠. 이거 인프라스트럭처 빌이 아닙니다. 1.5 트릴리언 달러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합의할 모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합의하겠죠, 당연히. 이거 합의 안 해서 미국 국민들이 힘들어지면 이 미국 정치인들은 그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로직이. 자, 내신입니다. 왜 이렇게 렉이 심하냐? 컴퓨터를 바꿔야 되겠어요. 저 지금 컴퓨터 10년째 쓰고 있는데 미국발 훈풍에 5,800만원대 올라선 비트코인 6천만원 선 넘을까? 이건 넘겠죠. 넘겠죠. 뭐 이런 이슈가 뭐가 있냐 하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는 중국처럼 가상화폐를 금지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가 필요하다. 절대 달러에 도전하지 말라는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고래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네 자산놀이 하는 건 좋은데 그걸로 화폐가 되겠다는 뭐 그런 꿈 꾸지 말아라 라고 그냥 못을 박은 겁니다. 너네들 내 영립만 건드리지 않으면 규제 안 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에너지 공급망이 붕괴된다. 올겨울에 쇼크 오나. 그럼 뭐 전력 소비량이 올라가는데 전력 공급량이 못 받쳐준다는 거죠. 그럼 전기세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미 한번 얘기했죠. 전기세 상승은 지속될 겁니다. 그럼 에너지 관련해서 어떻게 해지할 것인지를 봐야겠죠. 삼성전자 분기 매출이 73조다. 반도체로만 10조 벌었다. 뭔 소리죠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네요. 73조 중에 반도체가 지금 10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순이익 얘기하는 거겠죠. 자, 지금 되게 웃깁니다. 이게 왜냐하면 파이낸셜 뉴스 취재 결과 무슨 삼성전자 매출이 취재 결과 나오나요? 일단 뭐 그렇다고 하는데 73조라고 합니다. 그럼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내일 삼성전자 갭 상승하겠죠? 근데 윗골이 달 확률이 높습니다. 음봉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락의 끝을 알리는 음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는. 반도체 시장 겨울이 오고 있나 비관론 일파만파 뭐 위에 뉴스랑 완전 대비되죠. 지금 아수라 백작들이 설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로만 10조 벌었다는 뉴스가 있는데 다른 뉴스는 겨울이 오고 있나 윈터 이즈 커밍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조선업처럼 10년 주기로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슈퍼사이클이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DXI, 디램 익스체인지를 좀 봐야, 디램 가격 지수를 좀 계속 봐야 됩니다. 한국 대기업 대졸 초임이 일본보다 60% 높아 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 왜 넣었지? 이거 잘못 붙여놨네. 이 뉴스가 아닌데 제가 원래 넣으려고 했던 뉴스가 그건데 그 로버트 기요사키, 로버트 기요사키 씨 아시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저자인데요. 그분이 뭐 경제 폭락이 오니까 비트코인을 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라고 했는데 다른 뉴스가 들어가 있네요. 넣은 김에 잠깐 얘기해볼까요, 근데? 자, 대기업 정규직 대졸 초임이, 자, 일본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은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자 하는 성격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면 그게 좀 클릭률이 높잖아요. 높아서 그런 건데,
사실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입장,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이고 일본이고 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겠죠. 정치적으로 하는 건 좀 다른 겁니다. 일본보다 60% 높아. 왜냐면 일본은 지금 완전 공영 상태거든요. 예, 뭐 그렇게 있긴 하네요. 예, 뭐 굳이 뭐 이렇게 비교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러네요. 예. 자, 글로벌 국내 증시 한번 볼까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움직였을까? 예,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입니다. 계속 보셨으면. 자, 보시면 뭐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보이고 있죠. 예. 상해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헝다 이슈 치고는 많이 안 떨어지고 있죠. 중국 증시도 뭐 헝다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주선까지 오고 있고 20주선 밑에서 약간 트랩스윙 발생시키고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위안으로도 좀 볼 수 있어요. 유로존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뭐 코로나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유럽이 잠깐 뭐 조정 보이고 있는 건데 지금 신고가 영역이에요. 예, 코로나 전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지금 유럽도. 예, 코스피가 지금 20주선 밑에서 좀 음봉 그리고 있죠. 예, 요거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흐름을 좀 지켜볼 거예요. RSI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도 그 긴 음봉이 또 발생했는데요. 20주선 밑으로 떨어졌죠. 여기서 좀 자유낙하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두 개 다. 나스닥도 그렇고. 자, 증시 주변 자금은 지금 정체가 좀 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이 상승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저축 통장에 있는 것들과 뭐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 좀 몰려와야 되는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닌 이상 드라마틱한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부터 좀 지지부진한 장이 좀 지속될 것 같아요. 박스권에 갇혀버렸죠, 결국엔. 여기서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요 신고가 영역까지 갔을 때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결국 좀 떨어졌습니다. 그 하락을 주도한 게 누구냐? 외국인이죠. 예, 외국인.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찬물을 붓고 있습니다. 두 시장 모두. 공매도가 좀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제 공매도 게임입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다들 지칠 거예요. 뭐야 라고 하는데, 공매도 과열 종목이 지정되면서 보면 주식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해왔습니다. 이때까지. 근데 공매도 금지가 끝난 이후의 시장이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이랑. 예전에는 공매도가 상승하면서 주식이 상승했습니다. 가격이. 이거는 공매도는 업팅 룰을 지키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기는 것들은 벌금 내면서 하겠죠. 근데 공매도는 상승할 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업팅 룰 위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을 막거나 또 상승할 때 조금씩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매도가. 자, 전체적인 지표 보고 끝내시죠. 배고파. 3시간 넘었네. 자, 지금 달러는 약간 강세를 보이다가 주춤하고 있죠. 예, 달러가 주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요. 그러니까 지금 로직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 약간 좀 뭐랄까 이게 복마전이라고 해야 되나. 언론으로 분위기 조장하고 뒤에서는 다른 꼼수를 약간 펼치고 있는 이런 시장으로 좀 보여요. 원달러는 지금 뭐 박살이 났죠. 원화가치는 박살이 나서 지금 뭐 1200원 돌파하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위안을 보시면 알겠죠. 위안이 막 이렇게 막 급등하고 있지 않아요. 예, 이걸 보면 중국 헝다 이슈를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BDI가 뭐 천장 뚫고 올라가고 있네요. 근데 제가 가진 HMM, 흠슬라는 지금 뭐 박살이 나고 있네요. 예. 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 요 지표를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요 지표랑 같이 움직이지 않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조정을 보이면 흠슬라도 조금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켜보시죠, 저건. 예. 어떻게 될지. 저도 좀 이건 시계 제로입니다. 시계 제로인 상태라서. 야, 유가는 가버리시네요. 예. 20주선에서 말씀드렸는데 20주선 전이죠. 예. 여기 주봉 길게 떨어질 때 요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몇 주째 양봉 그리고 올라가 버리니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예. 뭐 오펙이 제 영상을 보고 있을 리는 없는데 너무하네요. 골드는 보시다시피 급하게 반등 안 합니다. 세계 시장이 그렇게 위기라고 하면서 안전자산은 또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로직이 좀 꼬인 상태다. 전 세계 시장이. DXI는 약간 좀 플래튼, 평탄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락하면 뭐 약간 좀 반도체 관련 좀 힘들겠죠.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안 좋아요. 그것도 좀 같이 지켜보시고요. 비트코인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PMI 뭐 변동 없고요, 지금. 통화량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통화량 계속 상승하고 있다. 대차 대조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테이퍼링을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옆으로 갈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때가 테이퍼링 구간이에요. 테이퍼링 구간.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좀 줄죠, 이렇게. 또 안 되네. 또 안 돼. 이렇게 줄죠. 툴을 좀 바꾸던가 해야지. 좋은 툴 없나요? 뭐 유튜버 부분들은 여기 안 계시겠죠. 툴 좀 좋은 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는 거 화면에.
자, 아무튼 예. 테드 스프레드도 변동 없고요, 지금. 채권 수익률도 점차 안정되고 있습니다. 지표는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단기적인 이슈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라니까. 봤던 거 또 보네. 예. 아무튼 예,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우, 꼬르륵 소리가 여기 설마 녹음됐나요? 예. 이번 한 주도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상황선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일단은 좀 시그널을 좀 지켜보시죠. 시장의 바닥, 단기적인 바닥은 시그널이 발생합니다. 거래량이 터진다거나 밑꼬리를 길게 단다거나 아니면 뭐지? 예, 제가 캔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왜 갑자기 그게 기억 안 나지? 예. 캔들 얘기하는 그 흐름을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